심신미약에 이은 두 번째 녹음 컨텐츠 바로 승우와 현빈이 하는 영화 이야기.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영화가 천공의 성 라퓨타입니다. 라퓨타 하면은 생각나는 남자, 하늘에 살고픈 남자 정기 씨와 오늘 함께 하고요. 이렇게 음, 정기, 승우, 나 세 명이서 오늘 짧게 라퓨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영화 얘기를 즐기고, 심신미약과 달리 아직 이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 한 편을 보신 분들한테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받기로 하고, MC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승우 씨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를 취미로 삼고 있는 영화에 살고 영화에 죽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죠. 아, 와, 그랬었어요. 그 정도야? 아, 겨우 살아 있었네. 어떡하지? 아, 우리 하늘 남자, 천공인, 아, 천룡인 정기 씨. 저는 MC가 아니라 이번에 게스트고, 네. 네, 영화는 잘 모르고, 영화관 가는 건 좋아해서 한 번씩 혼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 영화를 처음에 사실 하게 된 게 정기가 원래 라퓨타를 되게 좋아했잖아. 아, 그쵸, 그쵸. 사실 나도 승우도 라퓨타를 최근까지 안 봤는데 정기가 음, 워낙에 추천을 하고 또 이 영화 자체 명성이 또 있으니까 음, 이제 아, 그쵸. 저희도 소개돼서 본 케이스인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체적인 감상평을 얘기하고 하는 데는 스포가 좀 동반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이거를 어쩔 수 없죠. 네. 웬만하면은 스포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보기에 더 적합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지브리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네. 보면서 확실히 재밌다. 지브리의 이게 정확한 역사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연도 자체가 이게 86년도 작품이고, 그게 지브리가 처음 그 스튜디오를 이제 열고 장편 영화로 낸 게 라퓨타인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되게 수많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지브리만의 감성,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런 게 좀 원석처럼 잘 박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어, 처음부터 너무 좋은 말인데요, 저희. 아니 근데 이게 이거를 지브리를 쭉 다 봤을 거 아니야 전기는. 네, 웬만한 건 어, 거의, 이 라퓨타를 만들기 전에 그 하야오가 직접 장편으로 만화책으로 그렸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거기 보면은 음, 거기랑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거든. 그 내용에서도 뭐 음, 그 어떤 왕족 아니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그거를 도와주는 뭐 남주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부족 같은 개념이 좀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군대식 그 군부 정권에 되게 저항하는 메시지를 준다고 해야 하나? 어떤 강한 맞는 것 같아요. 힘이나 그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들이 꼭 나오고, 음, 그 단체들이 아마 그 일본이 그 세계대전 일으키고 패망한 그거에 대한 회의주의가 있어서 하야오가 그렇게 그리는 거라 들었거든. 음, 그래서 음, 그런 단체가 여기서도 나오고 처음 그렸던 나우시카에도 나오는데, 나는 나우시카가 조금 더 그 모든 그 지브리 작품의 초석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라퓨타 또한 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결이 있다는 점에서 뭐 네. 일단은 승우는 이런 지브리류나 애니메이션 자체를 원래 별로 안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봤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일단은 애니메이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집중이 별로 잘 안 되고 영상미가 좋다는 걸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받아들이진 않아가지고 음, 별로 좋아하는 장르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캐릭터가 움직이는 건 그 캐릭터의 얘네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이 표정이나 행동에서 약간 느껴지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눈썹의 위치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음,
거기서 오는 집중도가 저는 굉장히 낮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장르를. 근데 그걸 떠나서 그리고 이게 뭐 86년도 작이었다는 걸 감안을 아무리 해도 영화 자체가 그냥 너무 루즈하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 음. 질질 끌면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음. 뭔가 하나의 스토리 라인인데 이벤트도 되게 없고 그 중간중간에 내용의 개연성도 되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많이 부실하지 않나.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의미 없는 장면도 너무 많았고 저는 이게 왜 4.5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아하. 보고 있어요. 뭔가 그 음. 장면의 밀도적인 측면이랑 네. 애니메이션 그 너는 만화 장르의 그 미학성을 크게 공감을 못하는 편이고 네, 그것도 있고 좀 보통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고 나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교훈적인 그런 게 좀 부족했다. 교훈, 메시지라거나. 네, 뭐 좋던 나쁘던 분노던 희노애락이든 뭐든 아무거나 남아야 되는데 음, 그 메시지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정기는 오히려 이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잖아. 아, 그렇죠. 정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뭐, 아니, 만화라는 것 자체가 승우랑은 다르게, 근데 저도 만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지브리 애니메이션 자체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이 시리즈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나오는 영화들 자체가 전부 다 좀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 동심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야 하나? 여기서 나온 어떤 영화든 보면 되게 그 동심에서 보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승우가 막 뭔가 이야기가 없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어린애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 동심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는 그 의미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냥 동심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고 음, 그리고 뭐 이 영화 자체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약간 이 라퓨타라는 것 자체가 되게 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특히 하늘을 날고 하늘에 성이 있고 이런 거는 보통 옛날부터 어느 얘기든 좀 하늘 이런 거는 좀 뭐라 해야지 꿈 이상 유토피아 이런 거에 나타내잖아요. 어느 매체에서든. 그쵸. 그리고 땅 같은 거는 현실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영화 시작하는 거가 이제 광부들 저 현실보다 땅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인 게 되게 좀 현실에서조차 굉장히 못 살고 이런 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꿈을 향해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되게 좀 좋게 봤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주제를 좋아해요. 제가 그냥 꿈이 있고 뭐 현실에 막 암울한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뭔가 이상적인 거를 찾아서 목표로 삼고 나가는 그런 걸 좋아해서 되게 좋게 봤었어요. 음. 현비되면 어땠어요? 나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나는 거기에서 미학적인 걸 많이 느끼는 편이고 주제적으로 봤을 때 뭐 정기가 말한 관점들 광부라는 것 자체가 지상보다 아래인 지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크게 나오는 게 그 군인들 나오잖아. 군인들은 이동 수단이 기본적으로 다 비행선이지. 갖고 권력 그렇죠. 계층을 나타내는 거긴 하잖아. 지상으로부터 아래인지 위인지. 그리고 음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섬이라고 하는 어떤 천룡인 같은 존재들. 근데 그 음. 존재들이 여기서는 일종의 라퓨타 왕족으로 표현이 되잖아. 뭐 네. 라퓨타 시민들도 있었다라고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높은 계급을 향한 열망으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캐릭터들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 주제를 던지는 방식이 명료하진 않은 것 같아. 예를 들어 동심이라는 느낌 자체는 캐릭터들의 어떤 그 정의로움
그 착함 이런 거로 표현을 하지 그거를 딱 그 명시하진 않잖아 이 영화 자체가. 이런 게 그쵸. 이런 게 옳은 거고 이런 게 정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느낌으로서만 표현하고 그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옳다를 떠나서 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되게 지브리류의 특유의 감성이 거기서 온다 생각하거든. 보고 났을 때 그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세상이 좀 밝아 보이고 아 뭔가 오늘만큼은 상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음. 그런 것들로 나는 봐서 실사 영화랑의 차이점 그거를 장단으로 비교하기에는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은 우화라는 점에서 조금 간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승우처럼 어떻게 봐도 이게 딱히 안 와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잘 와닿는 영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뭐 또 본인만의 나는 이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는 주요 장면 같은 것도 한번 뽑아볼까? 아 저는 그 제일 괜찮았던 장면은 그 성 요새에서 탈출하는 장면? 그 전체적인 이 시퀀스가 좋았던 건가? 네, 그냥 그 뭐랄까 성에서 탈출해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상이 불바다였는데 탈출할 공간이 하늘밖에 없잖아요. 음, 근데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그 관통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자라는 느낌인데 아, 요 장면에서 좀 되게 잘 보였어요. 지상은 불바다고 위로 올라가서 탈출하자. 음. 그 되게 장면을 좋더라고요. 요 맞아. 장면이 되게 짧게 좋았어요. 찔러 보면 그리고 어 음. 정이 말해줘. 아, 로봇이 이렇게 얘를 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결국. 그래서 결국 로봇 자체가 약간 전형적인 그 뭐라 해야 하냐 영웅 설화 같은 데 나오는 조력자. 그 조력자? 네. 딱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이 영화 자체가 전설 듣는 설화 이야기 그렇지. 듣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음. 그 조력자가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바다에서 그거를 위로 끌어올려주고 시타를 구해주는 존재는 광부였던 파츠가 이 해적이라는 사람들과 유대를 하면서 반대로 파츠가 위에서 얘를 잡아주는 장면. 물론 승우가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하이라이트 이 탈출을 하고 라퓨타로 향하기 시작하는 네. 그래서 지상으로 가는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지는 장면이고 정기 너가 뽑은 아름다운 장면은 저는 거의 제 결말 쪽에 음, 그 라퓨타 섬을 이제 부수고 다시 내려가는 장면? 다시 거의 내려가는 장면. 엔딩이죠. 엔딩. 아 엔딩 때 음. 기차 놀이 할 왜냐하면 때. 아니 이쯤부터 그러니까 섬 자체는 이제 위로 떠나고 얘네들은 이제 거기서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거 라퓨타 자체를 이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 심신미약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사람이 이상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공이라도 이상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한번 이렇게 왔다가 다시 현실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내려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저는 좀 감명 깊었다 해야 하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라푸타 자체가 그 옛날 사람들이 땅에 내려오는 것 자체도 그 시대상을 반영했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엔 한창 막 고성장 막 뭐 전 세계가 막 이럴 때 하늘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성장이 꺾이면서 이제 다른 데서라도 뭔가를 더 이 살아갈 터전을 닦아야 살아갈 수 있게 돼서 내려오는 막 그런 거를 약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일본은 그때 엄청 잘 살다가 막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시 막 한 그거를 이제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상을 그래서 쫓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퓨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 라퓨타에서 악당들은 결말이 다 안 좋잖아요. 군인들도 이제
그 물욕을 되게 보석 이런 거 따지던 군인들은 다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고 권력욕 따지던 그 악당 아저씨는 그 끝에 눈 멀어가지고 하다가 그 폭발에 휩쓸려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살아남은 건 좀 순수한 이상? 그러니까 그런 추잡한 꿈이 아니라 정말 라퓨타를 한번 보러 가겠다 이런 거나 뭐 그런 종류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성공하는 거를 봐서 그것도 전형적인 권선징악을 또 나타낸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런 전반적인 거에 그 함축적인 게 이제 마지막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가면서 그 장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렇네. 이게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관점. 네. 그렇죠. 그 이 장면을 잠깐 보자면 그 라퓨타를 처음 찾았을 때 모습이 되게 견고하고 강력한 무기나 어떤 문명의 집합체 같던 성이었는데 그거를 가자마자 아까 그 악당 아저씨로 나왔던 사람도 애초에 목적이 여기에 군사력만에 집중해서 이걸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래서 무기로서만 라퓨타를 바라봤던 사람이랑, 그리고 와서 이제 보물 탈취에 급급한 군인들은 나가리 되고, 이제 시타랑 파츠가 선택한 거는 그 수많은 그 파괴 주문이라거나 뭐 여러 기능을 가지는 키워드 중에 이 라퓨타 자체를 해체하는 그 자폭 명령을 내리는 걸 선택을 하죠. 그래서 네, 네. 라퓨타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전체가 해체되는 줄 알았으나 여기에서 보면은 해체되는 구간이 따로 있죠. 네. 근데 따로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고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봤더니 이렇게 되죠. 밑에 이 전체를 지탱하는 세계수 같은 이 위에 나무나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세계수 같은 자연 위주로 되어 있는 영역은 남아 있고, 밑에 아까 군사 부분으로 장착이 됐던 그런 그 뭐라고 할까, 따지자면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서 더 증축된 구간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라퓨타가 더 떠올라요. 근데 이게 이 장면 자체가 정기 너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 いい子だったのに 라퓨타라는 존재 자체도, 그 성 자체도 원래는 되게 그런 순수한 이상을 가진, 그리고 그런 거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 같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윗부분 성 부분에 살고 있던 시절과 달리 밑에 아까 이 거대한 뿌리를 덮을 정도로 뭔가 기계 장치나 무기들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이 섬 자체도 가라앉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래서 좀 더 그 이상과는 다르게 지상으로 다가와지면서 결국 끝내는 그 지상으로 이제 왕족들도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깨끗한 이상, 순수한 열망 이런 거랑, 그리고 탐욕적인 거, 그런 파괴적인 본능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두 개를 딱 분리해내는 순간인 것 같고, 이 엔딩씬이 마지막 이 선택 자체가 정기 너가 말한 관점에서도 되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런 꼭 뭐 반전주의에 덧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무 뿌리랑 거대한 일종의 나무처럼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진 형태로 보내주는 것 자체가 지브리 모든 작품에서 나오는 그 자연주의를 보여주는 자연주의. 네. 장면이기도 해서 나도 이 장면이 되게 좋긴 했어. 나는 그 정원사 로봇이 나왔을 때 아, 어, 그 친구 걷는 소리 너무 귀여운데. 이 처음 여기 라퓨타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 먼저 도착을 하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근데 방금까지 얘네가 봤던 로봇병은 눈에서 레이저 쏴갖고 다 부수던 애니까 조졌다리 일하고 있는데, 이 짤랑짤랑 소리 나는 저 소리 너무 로봇병이 와서 귀여워요. 바로 QR 코드 체크하고 따라오라는 대로 가보면은
얘가 늘 갖고 왔던 것 같은 이런 거대한 정원이 있고 정원을 넘어섰을 때 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다른 로봇이 하나 있거든요. 이 로봇이 이렇게 작동을 멈춘 것 같은데 아마 이 장면을 봤을 때 아까 그 정원사 친구가 혼자 여러 명이 작동했는데 혼자 남은 건지 아니면은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건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이 지금 서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애들도 많았잖아. 이게 벽에 붙여 있는. 이건 못 봤었네. 오. 그래서 되게 여기도 일종의 마을이 있었고 얘네들 간의 생태계가 명확했는데 제가 혼자 어떻게 보면 쓸쓸히 남은 건지 아니면은 얘가 1호기, 2호기, 3호기 이런 식으로 배터리 바꿔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인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 이 아까 로봇 그 새둥지 이렇게 꺼내주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그거를 나타내주는 장면인 것 같아. 뭐가 더 인간적인 거냐 이렇게 그걸 나타내주는 존재들이라서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커였고 그래서 저는 요 씬이 되게 좋았다. 그 얘네가 결국 아까 엔딩 씬에서 그 얘네들은 행복하게 섬이 떠나져 다 부서지든 뭐든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잖아 마지막에. 네네. 근데 걔네가 그렇게 시타나 얘네들이 그 선택을 안 했으면은 얘네도 침범 당해서 다 숲이 파괴되고 해서 그거를 못 누리고 갔을 텐데 이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얘네는 그래도 잘 지내겠다라는 어떤 안심을 하게 되는 존재를 해야 하나? 그래서 오히려 이 라퓨타를 보내주면서 되게 굿바이 페어웰 하게 되는 그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얘네들 이 가족 이 동물 가족들인 것 같아서 되게 그런 뭔가 따스함을 마지막으로 새겨주는 존재가 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마음에 들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네. 영화 하면 난 또 몇 가지 이제 장면 외에 이 특이한 점을 꼽았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둘이가 이 봐봐 거의 뭐 연병 났거든. 그만해라. 아 진짜 그만해라. 그만해라 인마. 얼씨구 난 여기서 솔직히 야 시작되나 했거든. 야따 이지랄하고 있네. 이거는 K 무비가 아니라 J 무비라고. 이렇게 해서 깔깔깔 웃죠. 지브리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성욕이 굉장히 배제돼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성욕이 배제 수준이 아니라 거세되어 있다라고 없죠. 표현할 수준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남녀 간의 통념적인 사랑이 잘 안 그려지거든. 지브리 특징 중에 하나가 남주 네. 여주가 서로 이성 간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잘 없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유대하고 그 어떤 가치관을 서로 지켜주는 동료로서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남녀를 특히 남자를 더 예쁘게 그리는 경우도 많고 되게 둘 다 어쨌든 예쁘고 잘생기게 그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뭔가 되게 특징이기도 하고 아이러니도 한 게 예쁘고 잘생긴 건 필요한데 둘이 그렇게 섹슈얼하게 텐션을 가지는 거는 없어. 관객만 그래. 저기서 키스가 이기나 이지랄 하는데 아예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본 자체가 일종의 그게 있잖아. 가장 그 성적인 문화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국가기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기도 한데 근데 네.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되게 터부시한다 해야 하나? 이 감독이 터부시하고 그거를 완전히 도려냄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일본 국가 내에서도 그런 문화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지브리라는 단체 자체가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배제돼 있으니까 보면서 그게 오히려 더 느껴졌어 나는. 진짜 이 약물 없네. 진짜로 단 한 장면도 안 그리겠다라고. 보통 을의 그 포옹이라거나 어떤 뽀뽀나 이런 걸 하면서 가벼운 키스나 이런 식으로 그냥 수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둘의 사랑을 그릴 법도 하고 그렇게도 충분히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런 게 지브리 특이기도 하고 뭔가 그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그 아까 말한 그런 점들이 부각된다 하는 게 저의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난 관점 중 하나입니다. 어허. 근데 또 주요하게 나타나는 인물 중 하나로 여기 지하로 가장 여기서 광부들이라고 하지만 이 장면이 가장 최하층 그러니까 가장 지하 깊숙한 곳을 보여주는 씬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쫓기다가 떨어져서 지하 던전 같은 데 들어와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둘이 데이트하면서 어렸을 때 얘기 막 하고 이런 거 하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약간 그거잖아. 생긴 거부터 요괴. 요괴 こうにな 개미 こ 같고 うにがおる 멘트 봐봐. ポムじいさん 근데 아는 大丈夫 사람이네. とってもいい人だよポムじいさん 약간 그 저거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거미 아저씨 있잖아. 아, 네네. 그런 아저씨처럼 외관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건 굉장히 독특한데 道に迷っちゃ 선한 った 편에 んだ 있는 はて 약간 パズーによく似た子鬼だ 요괴 그냥 같은 전형적인 네 그건 것 같은데. 특이한 아저씨. 이 사람은 네. 여기 안에서 어둠 속에서 살면서 돌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령 같은 사람, 정령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아저씨가 이제 불을 꺼서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제 돌에서 이렇게 불이 샥 올라오면서 가장 판타지적인 장면 중 하나죠 이게. 네. 지하에도 사실 이런 아름답고 판타지적인 순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별처럼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면에서 뭔가 すごいパズ上を見て 엄청 예쁘게 그려지죠. 이게 사실상 우주를 보여주는 것 같잖아. 그게 전기 아까 너가 말한 지하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뭔가 현실밖에 없고 안주하는 되게 슬픈 계급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이제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아저씨한테는 이런 세상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근데 요거 자체가 있다 해서 이 아저씨가 잘 살고 있는 아저씨는 아닌 것 같거든. 약간 정신이 그쵸. 반쯤 나가 있는 아저씨잖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런 입체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지.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더라도 이런 아름다움을 즐기고 느끼고 살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아저씨.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하늘이든 지상이든 지하든 진짜 우리가 여기에 꼭 살면 좋겠다는 유토피아는 결국 없다라고 그려지는 것 같거든 이 작품 내에서. 그러네요. 네네. 근데 어디에서 살던 그 선함을 유지하고 그 뭔가 건강하다면 어디에 살던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 작품 내에서. 그런 게 그냥 이 장면에서도 주는 매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지브리라는 회사가 처음 나왔을 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엄청 적잖은 안 한 충격이 거죠. 있었지 않을까. 음. 뭐 온갖 애니메이션 많았겠지만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까지 회자되는 역사 속 애니메이션 중에 지브리 스튜디오만큼 순수한 애니메이션을 잘 꼽기가 힘들잖아. 음흠. 그거를 이렇게 반전주의를 띠고 있는 영화가 이렇게 싹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거를 그려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고 거기에 설득당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든다. 음. 이게 우리가 다 지나서 봐서 이렇지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술이잖아. 네. 80년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때 우리가 시대를 지나와서 그때 당시의 명작을 동시대에 마주하는 감동은 못 느끼더라도 이 정도를 우리가 느끼고 향유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는 확실히 엄청난 띵작이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승훈 씨 혹시 다시 보니 그래도 전보단 좀 괜찮게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 선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봐줄만. 아, 원래는 저 별로 치면은 1개 반 생각했거든요. 아우, 5개 중에. 네, 5개 중에 1개 반, 1개 반도 많이 준 것 같아서 한 1개에서 1개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 2개 반 정도. 아 많이 올라왔네. 2개 많이 반이면은. 올라. 아 취향 타고 2개 반이면 올라왔네. 정기 너는 이거 별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겠어? 한 4개? 5개 만점에? 4개? 네. 저도 4점을 줄 만큼. 왜냐 나는 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4점을 드리고 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아유, 와, 이거 빠이.